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들 이제 얘기들 하시는 게 소액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 한번 해볼 얘기는 1000만원 있다면 이것 해보세요.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은 1000만원 일하면은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라고 하는데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로 1000만원 가지고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지분 경매 쪽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빌라 같은 거에서도 뭐 조금 저렴한 아파트에서도 뭐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뭐 소위 말하는 뭐 경매식 갭 투자라고 하죠. 그런 거를 하는 것도 괜찮고, 조금 그 안에서 남들보다 조금 다르게 경쟁력을 가지고 싶으면은 저는 지분 경매를 하라고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뭐든지 조금 손 가는 거, 조금 복잡한 거, 이런 걸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되게 막 법적으로 되게 힘들고 이런 걸 하라고는 안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소액으로 하는 거는 저는 지분 경매 쪽으로 말을 하고, 지분 경매는 전국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경매 검색에서 현재 진행 물건에서 여기 이제 특수 조건에서 지분 입찰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만 해도 한 2000개 있죠. 네. 그럼 여기에서도 감정가를 1000만원 정도에 내가 해야 된다. 그럼 감정가를 한 2000만원 정도? 예. 2000만원 정도만 해도 613개가 있죠. 예. 그럼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도 조금 남들보다 조금 경쟁력을 가지려면 여기서 토지를 보라고 하거든요. 토지를 클릭하면 한 550개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토지를 하라고 하면은 토지는 안 팔린다. 예. 시세 파악이 어렵다라고 하죠. 그럼 저에 대한 답변은 팔리는 걸 사면 된다. 그리고 시세 파악이 힘드니까 그게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0만원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저라면은 뭐 한 700만원으로 해보고 한 100만원 정도 수익 내보고, 이렇게 저라면 차근차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현금 흐름도 늘리고.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비스무리합니다. 제가 맥락이 거의 똑같아요. 뭐 갑자기 이 물건으로 해야 부자가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뭐 안 하거든요. 그런 거는 뭐 없고, 그리고 그런 건 비싸죠. 그럼 그 정도 단계까지 가려면은 내가 처음에 소액부터 밑밥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550개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000원 어떠세요? 1000원. 네. 1000원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북한 위쪽에 있는 데를 왜 가냐고 하죠. 그럼 여기서도 어떤 걸 봐야 되냐? 지금 전이죠. 그럼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는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낙찰 후에 일주일 안에 제출해야 해요. 제출을 못하면은 보증금 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가 이제 철원군 철원읍이죠. 그러면은 읍사무소, 면사무소 전화하셔서 농지증 발급 여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전화 잘 안 하십니다. 저는 이거부터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땅 보시면 어떻죠?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농사를 굉장히 누군가가 잘 짓고 있는 걸로 보이죠. 휴경지는 아니거든요. 누군가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보통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나 뭐 증여로 인한 가족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지분 경매는.
그럼 이런 거를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세 조사만 잘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저한테 얘기하죠. 토지는 시세 조사 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냐. 네. 전화를 여기저기 하셔서 네. 얼마 정도면 매도 가능한지, 네. 매수 가능한지 이거를 물어보세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전화 몇 통 가지고 정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죠? 물론 뭐 부동산 디스코라든가 뭐 밸류맵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랫폼, 예, 이거는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최대한 내가 직접 조사를 많이 해봐야 확신이 생겨서 입찰, 낙찰 후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네이버 부동산에 없는 매물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로 치면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이죠. 네, 생산관리지역에 네, 준보전산지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맨 처음에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지금 이 땅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인데 처음에는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은 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은 이게 그 농지법 강화 때문에 농지증 발급하는 게 이제 농림지역이랑 농업진흥구역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농림지역이랑 농업진흥구역이니까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딴 걸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 조금 괜찮게 농사 짓고 있는 뭐 경주로 가볼까요? 경주. 이건 보전 녹지죠. 네, 보전 녹지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자, 땅 어떤가요? 누군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거든요. 이 정도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몇 평이죠? 54평이죠. 그럼 평당 10만 원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 동네에 보전 녹지 지역에 이런 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되는지 시세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4분의 1이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 4분의 1씩 4명이 가지고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조양동이죠. 네,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해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이 발급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가끔씩 맹지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맹지도 팔릴 만한 거, 네, 값어치 있는 거 이러면 되지 않나요? 네. 예를 들어 시세가 700만 원이에요. 이거 지금 500만 원이죠. 그럼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잘 입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낙찰을 살짝 올려서 520만 원 낙찰 받았어요. 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충분히 괜찮죠. 이런 거를 공유자한테 한 600만 원에 그냥 파는 거예요. 시세가 700이니까. 그럼 내 시세 차이가 얼마예요? 80만 원. 부수입 80만 원 벌려면 정말 많은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노동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돈을 더 모으고 시작하세요. 저는 이런 얘기 절대 하지도 않고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뭐라도 하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뭐라고 하세요. 제 수강생 얼마 전에 300만 원이 있다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초소액으로 에어비앤비부터 하라고 했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당연히 소액이면 몸을 더 갈아 넣어야죠. 이건 당연한 거죠. 돈도 조금밖에 없으면서 일도 조금밖에 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내 자신에 대한 매너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험자들 찾아가서 배우세요. 그래야 되는 거지. 유튜브 몇 개 보고 낙찰받고 낙찰 받으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는 그건 내 자신에 대한 매너가 아닙니다. 뭐든지 내가 모르겠으면 아는 분들께 다가가서 배우고, 그리고 내가 확신이 가지기 전까지는 좀 시행착오를 많이 부딪혀야 돼요. 그런 건 시행착오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다행히 소액으로 해야겠죠. 제가 지금 1대1로도 또 이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000만 원으로도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 누군가는
누군가는 3천만 원으로 현금 흐름 100만 원 만들고 나머지로 경매에서 불립니다. 예. 지금 여기 유감한 분 에어비앤비 예약 받았고, 이제 나머지로 이번 달에 5월 달에 경매 입찰할 게 한 대여섯 개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도 옥석을 가려서 이제 입찰 여부를 결정을 지을 거지만은, 내 상황 내에서 좀 해보세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봐도 감정가 2천만 원 이하로만 하더라도 토지로만 봐도 550개예요. 그럼 여기서 낙찰된 걸 봐볼까요? 낙찰된 걸 보면요, 최근에도 누군가는 계속 낙찰을 받아가지고요, 네, 최근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3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뭐 의룡군 70면이라고 하죠. 네. 누군가는 이렇게 들어와서 낙찰을 받아가면 뭐 남해 있는 물건 뭐 76만 원, 720만 원. 네. 이게 많이 들어와서 좋고 조금 들어와서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건 시세 조사를 당연히 해봐야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많이 움직여야죠. 이런 것도 259만 원인데 4명이나 들어왔죠. 왜 들어왔을까요? 예. 분명히 이분들은 돈이 된다는 값어치의 생각이 있으니까 들어왔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1000만 원, 뭐 50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좀 단계별로 이전 영상도 있지만은 앞으로도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걸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릴게요. 어차피 뭐 제 유튜브를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예, 또 끌리는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땐 너무 많거든요. 제 블로그만 보더라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많고 돈은 어차피 항상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의 낙찰을 계속 받아가고 있잖아요. 이 감정가 2천만 원 아래로 뭐 순창 여기도 계속 불어가 떨어지고 또 두 명이 또 들어와서 받아갔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계속 무언가를 꼭 도전을 해보셔서 성취를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